와, 나 진짜 기억이야? 맞아. 이게 언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나. 무슨 40년대가 대학교 다니고 하지도 않았는데. 영화도 있었잖아요. 영화. 와. 와.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나 진짜 그래. 그 매연방 아, 이거는 또 이거 아니까 너무 이거 좋아했는데. 난 너무 좋아. 40세. 아흔에 아니 왜? 돌아가셨어요? 어째 너무 이른 아니, 나이에. 아니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지? 그러니까요. 너무 멋진 배우. 저렇게 이쁜 여자가. 아, 진짜 안타깝다. 33세, 40세? 진짜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아 근데 영본색이란 영화 너무 유명. 이쑤시개. 그러니까 남자들이 한 번씩 다 따라하고 그 주윤발 형이 아니 우리 학교 다닐 때 너무 좋아했잖아 진짜. 그러니까. 이 33세와 40세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유절하고. 이분의 사망 원인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아 똑같아? 네. 이뻐가지고 이쁜 사람 뭔지 있냐? 아니야. 그럼 저 사발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미인 박명 뭐. 맞아. 이런. 자, 그럼 정답은 선생님 모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와.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김미경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퀴즈를 내주신 것 같은데 정답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자, 바로 자궁경부암입니다. 자궁경부암.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요절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2분에 1명씩 사망하는 대표적인 여성암이고요. 안타깝다. 매년 대략 60만 명이 발생을 하고 31만 명이 사망을 하는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 건강을 좌우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너무 중요하다 너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거죠? 그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질내 자궁경부 감염 때문입니다. HPV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을 300배나 증가시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1, 2년 안에 자연적으로 소멸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성 감염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세포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방치하면 암이 될 확률이 높은 전암 단계, 이형성증이 돼요.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3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조용히 암으로 발전하는데 증상만으로 발견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있어서 아,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근데 무서운 얘기를 되게 편안하게. 맞아요. 내 말이. 차분하게. 선생님 얘기 듣고 약간 명상 시간. 우리 같이 지나시나 오는 남자가 그 하늘을 안 보면 그런 거 발생 안 할 것 같은데요? 하늘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긴 뭘 봐요, 자꾸. 아니 그 질병이 감염된다니까 어디서 아이고, 봤는데? 참.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요. 같이 가지 마세요. 저는.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사전 예방인데요. 예방. 다들 예방 접종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예방 접종 하셨나요? 독감. 뭐 간염. 맞아. 예. 간염 맞아. 간염. 대상포진, 대상포진. 막 폐렴. 저는 여기에 HPV 백신을 하라고 권고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정말 여자들이 그거는 몰라. 여자들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에이 1등이 이런 걸 잘 모르네. 선생님 죄송한데 전 자궁이 없어도 맞았습니다. 이 시대 상남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 진짜? 이 약간 결혼하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부부가 먼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와이프 맞추러 갔다가 선생님 나도 맞춰야 된다고 해서 잘했다. 기분 좋으면 한 번 더 맞죠 뭐. 아니 그러면 제가 뭐가 돼요? 저는 안 맞았는데 아내가 사실 이거 오빠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저는 아 있었어? 좀 나- 피해 남자도 다녔거든요. 하여튼 사랑꾼이에요 혼자. 완전 여성 암의 70% 정도가 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성에서도 한 10% 내지 30% 정도가 감염이 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남자도.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남자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겠네.
만약에 그럼 성 접촉이나 성 이런 관계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 접촉이 없다면 걸릴 확률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자에서도 음경암이나 항문암, 인후암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고요. 여성도 자궁 경부암뿐만이 아니라 질암, 외음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궁 그 경부암은 증상은 어떤 건가요? 자궁 경부암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뉴스나 기사에서는 이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HPV가 처음에 감염됐을 때는 자궁 경부에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섭다. 출혈이나 냄새가 나거나 또 이 주변 장기에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 요관, 그다음에 직장에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발견을 했을 때가 조금 이제 늦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늦은 건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검진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증상이 생겨서 발견하는 경우는요. 조금 진행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확실히 예방을 빨리 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여자들은 참 힘든 게 창피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또 월경이라는 걸 맞아. 하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출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출혈과 정말 암 때문에 이루어지는 출혈을 저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네. 출혈이 지속되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길거나 너무 많이 나오거나 생리 때가 아닌데 출혈이 있거나 냄새나 다른 증상을 동반할 때에는 꼭 병원을 방문해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원인들 중에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여성의 감기라고 하는 질염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성의 75% 이상은 한 번씩 질염에 걸리는데요. 네. 자궁 경부암의 70%는 아까 말씀드린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네. 나머지 30%의 원인 중에 하나가 질염일 수 있습니다. 이 여자분들이 질염 한 번 걸리면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질염은 자궁 경부암의 발병 위험을 무려 43%나 증가하게 만들어서 빠른 치료가 어렵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에서부터 자궁 경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없이 방치하면 염증이 퍼져나가고 최악의 경우에는 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밑줄 쫙 내용인데요. 밑줄. 자, 오늘의 밑줄 쫙 약산성이 자궁 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약산성? 약산성? 나는 나만 산성 나라도 그러면 약산성은 모르겠는데 그건 어디에 있는 게 그러면 약산성이에요? 그러게요. 행주산성도 약산성은 그런 산이 아니라 pH를 얘기하는 거예요. pH요. 네, 그래서 질 환경은 약산성인 상태에서 가장 건강한데요. 이때 이상적인 질내 유산균과 세균의 비율이 유지가 됩니다. 우리 몸속의 질은 단백질과 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인 달걀 노른자를 질 내부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한쪽에는 약산성 성분인 세안제를, 한쪽에는 알칼리 성분인 세제를 넣고 네. 48시간 동안 한번 놔둬보겠습니다. 네. 성분이 다르니까 비교가 딱 되겠네요. 어떻게 변화가 있나? 뭐가 퍼졌어요. 와, 그러니까. 약산성 세안제의 노른자는 깨지지 않고 알칼리성 세안제는 깨져서 모양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그래서 약산성이 질을 좀 보호하는 이와 같은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네요. 우리가 이제 뒷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가 식초로 하라 그래갖고 식초로 했거든요. 식초를 직접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농도의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약산성이 맞긴 한데요. 약산성을 질에서 유지시켜주는 거는 사실 유산균의 역할이 대부분이고 유산균. 외부에서 산을 넣어줘서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산균을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그래서 질내 유산균을 보호하면서 선택적으로 살균을 해서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치료법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기기를 이용한 건데요.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기기 그게 뭐예요? 플라즈마란 네.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 물질 형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자연 현상 중에 번개나 오로라 같은 게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네. 아, 이게 다 우주 플라즈마. 전체의 99%가 플라즈마로 형성돼 있는데요. 우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네온사인, 네. PDP 디스플레이 또는 그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물리 현상입니다. 아, 그거 알 것 같아요.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마녀가 이렇게 유리구슬에 이렇게 딱 놓고 세상에서 라진이가 제일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걔하고 잘 놀아. 거기에 이제 손 따라서 빛이 막 움직이는 거 막 네. 그런 게 플라즈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즈마 활성수 치료기기가 질염 치료로 사용되는데요. 물속에서 플라즈마를 생성한 뒤에 2차적으로 발생하는 이온, 라디칼, 전자, 자외선 등 다양한 활성 물질이 들어간 기능성 물이 플라즈마 활성수입니다. 질염을 유발하는 병원체에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질내 유익균은 보호하고 질내 유해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는 흡입하고 배출시키도록 유도합니다. 즉 질내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 없이 플라즈마와 LED 램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유해한 세균이나 진균이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락토바실루스가 소실되는 거를 줄여주고요. 항생제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도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질 건강을 위한 도움이 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염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걸리기 쉬운 질병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워서 쉬쉬하기가 쉬워요. 맞아요. 이 질병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숨어있는 또 암 같은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 질염 증상이 있으면은 초기에 주변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